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1. 감정 조절을 위한 첫걸음. 자기 공감. 과거 한 방송에서 아, 그랬구나 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감의 표현이라고 소개했다. 한동안 이 말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들렸다. 하지만 이 말은 공감이 아니라 조롱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언어적 표현에 집중하다 보니 본질이 흐려진 것이다. 내 감정을 스스로 이해하고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 그랬구나 라는 말은 자칫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도 있다. 이처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라 해도 각자 처한 상황과 입장, 이해관계, 가치관, 성격, 살아온 삶 등에 따라 각자 받아들이는 느낌도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감정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일어난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자기 공감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필자가 어린 시절 친구들과 다투고 울며 집에 돌아오는 날은 어머니가 꼭 안아주셨다. 그리고 등을 토닥이며 우리 선영이가 속상했구나. 엄마가 가서 혼내줄까?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 마음의 위로가 되어 친구와 다투었던 감정이 눈 녹듯 사라졌다. 어머니의 따뜻한 공감이 안정감을 준 것이다. 공감은 누구에게나 받을 수도 있지만 나 스스로에게도 할 수 있다. 공감의 대상을 자신에게 돌려 자신의 감정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자기 공감이다. 자기 공감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듣고 싶은 따뜻한 말을 나에게 건네는 것이다. 일상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외면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금 화를 내는 것은 세련되지 못한 거야 라고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본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우선이다. 힘들어하는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먼저 해주어야 한다. 이처럼 자기 공감은 감정을 조절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힘들어하는 나는 어떤 말을 들을 때 성난 마음을 가라앉힐까? 내가 요즘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그 말을 나 스스로에게 해주자. 나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를 따스하게 안아줄 때 평온한 나를 만나게 된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나의 마음을 스스로 잘 지켜야 한다. 자신을 한없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를 위한 말을 해줘야 한다. 2. 내 감정을 기꺼이 받아들이기. 감정의 수용. 우리가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이유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감정을 계속 억누르고 회피하다 보면 어느덧 감정이 무뎌진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인식하지 못한 채 쌓여서 골마만 간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느끼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더 떠오르는 것이 생각과 감정이다. 감정을 억누르고 회피해도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순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마음속으로 기쁘게, 흔쾌히 받아들여야 한다. 감정을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껴야 한다. 감정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게 된다. 또한 감정이 일어난 순간에 내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사람들은 화날 때 어깨 근육이 딱딱해지고 주먹이 힘껏 쥐어진다. 식은땀이 나기도 한다.
슬플 때는 눈이 뜨거워지거나 몸에 힘이 빠진다. 이처럼 감정에 따라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단단하고 긴장된 나의 몸과 마음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풀어주기 위해서는 나의 감각에 집중하여 호흡을 통해 감각을 깨우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몸의 감각을 느끼며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으로 내쉰다. 내 몸의 감각이 느껴질 때 호흡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호흡을 하다 보면 감정이 잦아들고 편안해질 것이다. 3. 생각의 함정을 만드는 왜곡된 믿음. 비합리적 생각.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본다. 인지행동 치료에서 이것을 스키마라고 한다. 스키마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말한다. 어린 시절 엘리베이터 안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아이에게 부모님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돼 라고 혼냈다면 그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용히 해야 한다 라는 스키마, 즉 신념을 갖게 된다. 스키마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틀이다. 스키마는 일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삶의 고통과 부적응을 만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스키마를 바꿀 수 있을까? 가능하다. 자신을 관찰하고 객관화된 질문을 통해 생각과 경험을 바꾸면 된다. 경험이 바뀌면 생각이 재구조화되고 건강한 스키마가 자리 잡는다. 신념은 경험의 산물이다. 물론 한 번으로 변화되기는 어렵지만 자신이 가진 생각의 패턴을 이해하고 다른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어떤 생각에 대해 떠오르는 자동적 사고는 모두 사실이 아닌 추측이다. 일어나지 않은 생각이 벌써 미래로 가서 문제를 크게 만들고 있다. 발생하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믿으면서 마음이 혼란스럽다. 이처럼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는 인지 왜곡을 비합리적 생각이라고 한다. 내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에 반박하는 질문을 해보면 그것이 사실과 다른 왜곡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면서까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 이유가 없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사람은 일어나는 사건보다 생각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라고 말했다. 자신의 해석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해서 사실과 생각을 구분해야 한다. 당신은 어떤 생각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인지 왜곡을 확신에 찬 믿음으로 만들면 스스로 생각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 지금의 상황과 생각, 감정을 분리해서 살펴보면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고 그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비합리적 생각을 합리적 생각으로 믿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비합리적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단단한 확신을 심어준다. 그 꼬리를 자를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의 감옥에서 스스로 탈출하는 것뿐이다. 4. 내 마음의 주인이 되다. 욕구.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욕구라고 한다. 생존의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힘의 욕구, 자유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말과 행동을 하며 감정은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신호이자 정보이다. 윌리엄 글래서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책임감, responsibility, 현실성, reality, 옳고 그름, right or wrong, 3R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3R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책임감은 다른 사람의 욕구를 방해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야 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현실성은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옳고 그름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동료의 성과를 가로채서는 안 된다.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3R에 근거해 욕구를 충족할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다.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외부의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그 행동을 선택한 것은 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삶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자극이다. 하지만 자극에 대한 반응은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반응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고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다. 결국 어떤 욕구를 인식하는 것은 내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를 찾는 과정이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욕구를 인식하는 방법에는 3단계가 있다. 자극이 왔을 때 생각을 멈추고 욕구를 위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1단계는 자극이 들어온 순간 생각이 먼저 빠르게 작동된다. 2단계 멈춤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나의 감정에 공감하고 호흡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든다. 3단계는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위해 무엇을 선택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내 욕구에 귀 기울여 보자.